벅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금을 3,350억 달러 넘게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돈으로 치면 400조 원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벅셔 해서웨이, 특히 최근에 있었던 2025년 주주총회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워렌 버핏과 경영진의 생각 한번 깊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버크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AI 같은 새로운 기술은 또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핵심을 좀 짚어볼 텐데요. 아마 듣고 나시면 투자나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에도 좀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그 3,350억 달러 현금, 이게 그냥 단순히 안전하게 가자, 이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까요? 그렇죠. 버핏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뭐랄까 인내심 있는 공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억지로 어디에 투자할 때를 찾기보다는 정말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된다 싶은 그런 매력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기다림의 미학이군요. 네. 그리고 사실 회사가 이제 너무 커져버려서 예전처럼 막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 이런 솔직한 인정도 있었고요. 그 점도 흥미롭네요. 네. 기회라는 게 예측 가능하게 오는 게 아니니까 불규칙적으로 찾아올 때 그때를 위해서 딱 실탄을 준비해둬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안에는 큰 게 온다. 이런 믿음 같은 걸까요? 맞습니다. 약간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큰 기회가 올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최근에 실제로 100억 달러짜리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의 철학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 버크셔의 투자 방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페이지를 넘겨본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일본 상사 투자할 때도 그랬다고 하죠. 평소에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넘겨보듯이. 꼼꼼하게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다 싶은 기회가 딱 보이면 그때는 정말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평소엔 느긋하다가 결정적일 땐 번개처럼. 그렇죠. 과거에 로즈노 에넌버그 거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조건이다 싶으니까 그냥 바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망설임 없이. 찰리 몽거가 했던 조언도 딱 이거죠. 평생 5개의 좋은 투자가 50개의 어중간한 투자보다 낫다. 맞아요. 결국 그 5개를 알아보려면,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려면 평소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어요. 계속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의 중요성. 이게 결국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버핏은 미국 경제가 계속 변하고 문제점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순풍,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 저력을 믿는다는 거죠.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네. 과거에 50%씩 폭락하는 것도 3번이나 겪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이런 시장의 오르내림에 너무 막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강조했죠.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죠. 재정 정책이라던가. 맞아요. 그 부분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 특히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좀 우려하더라고요. 정부가 결국에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봤고요. 변화의 바람은 기술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AI나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네, 그 질문 나왔죠. AI는 특히 보험 산업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매기고 상품을 팔고 나중에는 보험금 지급 처리까지, 이 모든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큰 변화겠네요. 그럼 버크셔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기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떻고요? 이것도 보험이랑 직결될 텐데요.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사고의 책임 소재가 운전자 잘못해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아, 사고 원인이 바뀌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고 빈도 자체는 줄어들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첨단 기술이 막 들어간 차들이니까 한 번 사고 나면 수리비는 훨씬 비싸질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가이코 같은 보험 자회사들이 잘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마침 가이코 얘기가 나왔네요. 가이코가 최근에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토드 콤스 부회장이죠. 그의 리더십 아래서 가이코가 정말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예전에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 요율, 위험 매칭, 그러니까 위험도에 맞게 보험료를 잘 매기는 거나 아니면 텔레매틱스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운전 습관 분석해서 보험료 할인해주고 그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기술들에서 좀 뒤처졌었는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또 동시에 인력을 대규모로 줄이면서 비용 구조를 확 바꿨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2만 명이요?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났겠는데요? 그렇죠. 연간 한 20억 달러 정도 비용을 줄였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로 최근 7분기 연속으로 결합 비율이 80%대를 기록했어요. 보험 쪽에서는 이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과죠. 리더십과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근데 또 다른 쪽, 사모펀드들이 보험업에 막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사모펀드들은 보통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많이 활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버크셔는 그런 식의 과도한 위험을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 경쟁에서는 약간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버크셔의 좀 보수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듣다 보니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 그리고 문화, 이 두 가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버핏이 후계자로 그렉 아벨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그랬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뭐 능력이나 경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버핏이 가장 강조한 건 상호 간의 신뢰, 그리고 버크셔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 고유한 기업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냐, 이거였어요. 자기 몫씩 이상을 해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봤죠. 탕 머피 같은 전설적인 경영자 사례를 들면서 결국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것, 그게 성공의 핵심 비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막대한 현금을 쥐고 기회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 또 기회가 왔을 때의 과감함. 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과 또 단기적인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균형 감각, 또 AI 같은 큰 변화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죠. 무엇보다 그 바탕에는 결국 사람과 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버크셔의 이런 접근 방식, 특히 그들의 인내심과 준비하는 자세에서 당신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 그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버핏은 소수의 정말 위대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계신 분야 혹은 당신의 관심 영역에서 아직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그 기회를 발견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무엇을 더 읽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